고려 제8대 황제 현종은 조선 왕조 세종대왕의 견줄만큼 고려시대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진다. 현종의 가장 큰 업적은 거란의 침입을 막아내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여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불교 문화를 장려하여 팔만대장경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큰 업적을 이루어낸 현종이지만 어릴 때의 성장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고 매우 험난하고 불우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당시 왕권이 불안정하고 태조 왕건의 손녀였던 천추태후의 권력을 향한 야망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현종이 사생아로 태어났으며 그로 인해 더욱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사생아로 태어난 출생 과정도 환영받지 못할 운명인데, 그것도 모자라 천추태후의 수차례에 걸친 살해 위협까지 당하며 살아남은 것이 천운이라 할 정도로 현종의 성장 과정은 험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종은 어떻게 하여 지존인 고려왕에 등극하게 되었을까? 물론 이에 대해 역사적 또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아 여러 가지 까닭이 있겠지만, 오직 풍수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현종의 아버지 왕욱의 무덤이 천하제일의 명당인 제왕의 터였기 때문이라는 풍수전설이 전해져 온다. 후손발복이 일어날 수 있는 명당을 찾아 묘를 쓰는 일은 대단히 까다로운 전문 풍수 지식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일단 한번 명당에 묻히기만 하면 땅은 관용을 베풀어준다. 그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던 상관없이 땅의 효험에 상응하는 풍수 가뭄으로 후손발복을 일으켜준다. 현종의 아버지 왕욱의 무덤이 바로 그러하다. 그터가 제왕이 태어날 명당이기에 현종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는 풍수전설이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현종의 어머니인 헌정왕후 황보씨는 고려 제5대 왕 경종의 왕비였다. 경종이 죽자 개성 왕륜사 남쪽에 있는 사저로 나아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 공룡 고개마루에 올라 오줌을 누니 그 오줌이 온 나라 안에 흘러넘쳐 나라 전체가 온통 은빛 바다가 되는 꿈이었다. 이상하고 신기한 마음에 헌정왕후는 그 길로 무당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하고 해몽을 부탁하였다. 그러자 무당은 이렇게 말했다. 이 꿈은 왕이 될 아들을 얻게 될 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낳게 되면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에 헌정왕후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이미 지아비가 죽고 없는 과부인데 내가 어찌 아들을 낳겠는가 모두가 부질없도다. 그 후 헌정왕후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근처에 살고 있던 왕욱을 자주 찾아가 마음의 위안을 받곤 하였다. 왕욱은 태조 왕건의 8번째 아들이고 헌정왕후의 남편이었던 경종에게는 삼촌이 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왕욱에게 헌정왕후는 조카의 부인이 되는 셈이다. 두 사람은 이렇게 만나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과정에서 정이 들어 사통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그만 헌정왕후가 임신을 하고 말았다. 이 일은 고려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큼 대단한 사건이었다. 당시 제6대 왕 성종은 이를 용서할 수 없다 하여 왕욱을 사수연으로 귀양 보냈는데, 지금의 경상남도 사천시 남이면이다. 그리고 헌정왕후는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가 바로 왕순이며 나중에 고려 제8대 왕 현종이 된다. 헌정왕후는 출산 후 산후병으로 죽었으며 성종은 유모를 선정하여 아이를 키우게 하였다. 왕순이 2살 되던 무렵 성종은 아이를 보기 위해 찾아갔는데, 이때 성종을 만난 아이가 아부이, 아부이 하고 부르자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그리운가 보다 하며 측은히 여겨 왕욱이 귀양간 사수연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나 왕욱은 귀양살이를 하는 죄인의 몸이라 아들과 함께 살 수 없어 아들은 지금의 사천시 정동면 장살리 대산마을에 있던 배방사라는 절에서 보호하며 길렀고,
왕욱은 귀양지인 사천시 산안면에서 10km나 떨어진 배방사절까지 아들을 보기 위해 날마다 걸어서 찾아갔다. 왕욱은 문장에도 능하였지만 풍수지리에도 정통한 고수였다. 그는 평소에 능화봉 아래 제왕의 터가 있음을 알아보고 자신의 무덤 자리인 신우지지로 미리 정해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왕욱은 풍수지관에게 금화 한 주머니를 건네주며 이렇게 당부하였다. 내가 죽거든 성황당 남쪽 비룡동에 장사 지내주시오. 그런데 명당의 기운을 빠르게 받기 위해 반드시 관을 뒤집어 엎어 묻어주시오. 성종 15년인 서기 996년 귀양 온 지 4년 만에 왕욱은 세상을 떠났고 직관은 그의 유언에 따라 장사 지내주었다. 당시의 직관은 이 무덤터를 둘러보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은 왕이 태어날 제왕의 땅이며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후에는 그 발복이 신속하게 일어나는 천하의 대명당입니다. 풍수원에 이르기를 복시이장 증며 10년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즉 명당터에 시신을 엎어 장사 지내면 그 자손이 10년 안에 왕위에 오르게 된다는 뜻이다. 왕욱의 예상대로 제왕의 터 명당 발복은 과연 빠르게 일어났다. 무덤을 쓰고 난 그 다음에 성종이 후사도 없이 죽자 경종의 맏아들이었던 제7대 목종이 즉위하였는데 목종 또한 후사가 없었다. 왕손이 왕위를 계승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용손이었던 왕순, 즉 왕욱의 아들인 대량왕군이 태자가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조의 난으로 목종이 죽자 마침내 1009년에 대량왕군 왕순이 제8대 고려왕 현종으로 등극하니 아버지 왕욱을 묘소에 장사 지낸 지 13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제왕의 터 명당 발복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버지 왕욱은 비록 죄인이었고 현종 또한 축복받지 못한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명당의 기운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고 발복하여 그 아들을 왕으로 등극시켰다. 현종은 아버지 왕욱을 효목대왕으로 추존하고 묘호를 안종이라 하였으며 어머니를 효수광태후로 추존하였다. 그 후 2년 뒤에 현종은 아버지의 묘소를 송도로 이장하고 걸릉이라 하였는데 이로써 사천에는 묘터만 남았으니 바로 안종능지이다. 왕욱의 무덤이었던 안종능지는 사천시 산안면 능화마을 뒷산 능화봉 아래 있다. 무덤의 주인은 떠나고 없지만 남아있는 터만이 그 자리에 있어 그 옛날 천년 전 제왕 발복의 전설을 증명하고 있다. 1986년 사천문화원에서는 안종능지에 표석을 세우고 보존하였다. 당시에 묘소가 있던 산봉우리를 능이 있는 꽃밭등이라 하여 능화봉이라 불렀고 산 아래 마을을 능화마을이라 하였다. 안종능지는 표석이 설치된 입구에서 비탈길을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오르는 길에는 돌계단을 설치하여 탐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현재 안종능지에는 다른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여 묻혀 있다. 현종이 제왕으로 등극한 발복의 명당임을 알고 또 한 번 제왕의 탄생을 꿈꾸는 모양이다. 그러나 풍수원에는 직위쇠패라는 말이 있다. 즉 한 번 발복이 일어난 터는 그 기운이 이미 다했으므로 두 번 다시 발복하지 않는 평범한 땅이 된다는 뜻이다. 무덤에 설치한 비석으로 보아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아마도 제왕발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 애꿎은 문화재만 훼손한 셈이 되었다. 훗날 현종은 어린 시절을 보낸 사천 땅을 은혜를 베푼 땅이라 하여 많은 특혜를 베풀었고 당시의 사주를 황제가 머물렀던 고향이라 하여 풍패지향이라 불렀다. 풍패지향이란 황제가 난 땅이란 뜻으로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의 고향이 패군 풍현이었는데 여기서 풍과 패를 따와서 풍패지향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풍패지향으로 불리는 곳은 고려 현종이 머물렀던 이곳 경상남도 사천과 조선 왕조를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관양인 전라북도 전주 두 곳뿐이다. 왕욱이 아들 순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지금의 사천시 정동면 학촌리 고개마루에 오를 때면 아들이 있는 배방사 쪽을 바라보고 그리움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 고개를 아들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고자봉이라 하였고 그 아래 마을을 고자실이라 하였다. 2015년 사천시에서는 이곳 고자봉에 고자정이라는 정자를 세워 당시를 기념하고 있다. 2009년 사천시에서는 왕욱이 아들을 만나기 위해 걸어 다녔던 길을 부자상봉의 길로 복원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가을에 고려현종 부자상봉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사천에는 현종이 배방사에 머물며 지내던 어린 시절 5살 무렵에 지었다는 사앗이라는 시가 한 수 전해져 온다. 작디 작은 꽃뱀 새끼가 난간에 올랐구나. 온몸은 비단 같고 반점은 아름답네. 이 작은 꽃뱀도 숲에만 살 것이라 말하지 말라. 때가 오면 하루에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를 것을. 그리고 같은 무렵에 지었다는 또 다른 시도 전해온다. 한 가닥 물줄기가 백운봉서 솟아나와 머나먼 큰 바다로 거침없이 흘러가네. 바위 아래 샘물이라 업신여기지 말게나. 머자나 용궁까지 도달할 물이여니. 참으로 어린아이가 지은 시라 믿기지 않을 만큼 호방하고 남달리 큰 포부가 느껴지는 시다. 이 시를 보면 현종은 어린 시절에 이미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예견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